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충남도민들과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그동안 통합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천안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부터 대전과 충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직접 언급하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5극 3특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며 대전 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사례가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민 의견을 듣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통 편의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체계 강화, 보건의료 인프라 보완 등 행정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들에서의 연합을 해서 학생들을 키울 수 있거나 혹은 이런 지역 보건의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통합되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높은. 다만 일부에선 전기와 물 등 충남의 자원이 대전으로 집중돼 결과적으로 충남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대전의 자립도를 우리가 높여주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인 공론화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빠지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행정통합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행정통합 논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논란으로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구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이 공개 활동을 중단한 사이 양승조 전 지사는 시군 순회를 강화하며 조직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박수현 의원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남 지역 사업 예산을 확보해 존재감을 알렸고 박정현 부여군수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았던 문 의원의 거취와 해명 시점에 따라 경선 판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도 층간소음으로 112 신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피해자 가족 신고에 경찰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의자에게 경고했고 지난달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피의자의 신고에 경찰과 3자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민원의 관리사무소 측은 피의자의 임대 세대를 꼭대기층으로 옮겨주기로 사전 협의까지 했지만 결국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및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저녁 태안 천리포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6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이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해경 구조선이 거센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던질 거야, 받아!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뒤집힌 선체 위엔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해상에서 9.77톤 규모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선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된 나머지 선원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장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체에 진입해 수중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해역은 최고 4m의 파도와 초속 15에서 17m의 강풍이 몰아치며 강풍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잘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불었어요.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 얘기까지 하고 나는데 한참 있다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 나가보니까 119 구급차걸래. 수색 과정에서 해경 구조대원 한 명도 저체온증으로 한때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부대 감시 장비 확인에 신고 접수하고 구조대원 현장으로 급하였으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그리고 사고 선박 주변에 로프가 한재 있어 수색하는 데 어려움이. 해양수산부는 블랙박스와 항적 조회 등을 토대로 인천 선적인 해당 어선이 인천 해역에서 조업을 한 뒤 기상 악화로 태안 모항항으로 피항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19살 A군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후배 B군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부 유망주였던 A군에 대해 입단을 검토했던 대전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은 검찰 송치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배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4년, 공범 3명에게 3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 예산 207억 원 가운데 150억 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묶어두기로 하면서 방송계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단체들은 국회가 결정한 일을 정부의 한 부처가 목리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원래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민방공동취재단 전유진 기자입니다. 전국 지역민방, 지역 MBC 25개서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노조, OBS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207억 원 가운데 약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해 편성한 예산을 정부 한 부처가 가로막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재부가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은행에 묶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요. 게다가 최근 방송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방송의 어려움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정부 소관인 아리랑 TV와 국악방송이 방송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6년간 1,600억 원 넘게 지원받아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 약 150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으로 돌리면서 기존 5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국 40여 개 지역방송사가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개편되며 지역방송 재정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기재부가 늘어난 재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묶으면서 실제 집행액은 다시 50억 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시대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150억 원이나 묶어둔다는 거는 지역의 목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역 방송 또 지역 소멸시대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는 11일 정부 서울청사 총리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행 원안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전유진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 쌀쌀한 날씨를 잊게 만드는 전시와 공연 소식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 속 수많은 다리들이 큰 보폭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반대로 남자는 계단을 오릅니다. 공연적 구조로 전환된 일상의 순간에서 긴장과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절단 배치된 합판 조각은 입체감을 선사합니다. 대전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25년 지역작가 프로젝트 아트랩 플러스. 2017년부터 지역의 시각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이응로 미술관에서 이번에는 청년 작가 중심의 틀을 넘어 중견 작가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대전 출신이거나 대전에 거주하며 활발히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 6명이 선정됐는데 한국화, 서양화, 설치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실험적 시도와 창의적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전시로 지역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교류가 있고 또한 교류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담론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지역 미술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립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의 성탄의 기쁨과 축하에 대한 고백이 합창단의 격조 높은 하모니로 전달됩니다. 특히 빈프리트 예술감독 지휘 아래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참여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과 국립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클래식으로 만나는 겨울동화도 겨울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히사이시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해리포터 모음곡 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정통 클래식과 OST로 가득 채워져 공연 내내 따뜻하고 몽환적인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TJB 김수영입니다. 논산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논산시 농식품 해외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주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박람회 참여와 논산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2027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식도 개최하는 등 논산의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계비 6억 원을 내년도 국비로 확보해 K-웹툰 중심 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사업은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인된 가운데 동구의 4,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창작 공간과 기술 지원 시설 등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 중앙투자심사와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